박종현 실장님, 예. 지금 그 공무원 급수로는 몇 급이시죠? 현재 저희는 7급 체계로 되어 있고 2급입니다. 2급이요. 그러면 승진 가능성이 남아 있나요? 네, 인사가 3년 후에 은퇴입니다. 3년 후에 은퇴시고,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인사권자는 유일임 위원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인사철이 곧 다가오나요? 언제죠? 그건 인사권자의 소관입니다. 그래 정기 인사 없어요? 10월 2일에 9월 27일 그러니까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에 그 내부 팀장이 유일임 위원장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그 사내 게시판에 공개 글을 올렸고 그리고 그걸 10월 2일에 보신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좀 봤습니다. 네, 그 글을 읽고도 별로 문제를 못 느끼셨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네, 확인하실 생각도 안 하셨고요. 근데 또 당일에 2번이나 그걸 조회를 하셨던데, 하여튼 관심이 그다음 뭐 그 새로운 어떤 추가 조치를 할 만큼 관심이 안 갔던 거죠. 제가 그 당시 아마 사무총장 같이 겸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는 그래서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봤는데도 문제 의식을 크게 못 느끼셨다. 통상적인 게시글 형태인데 이게 무슨 문제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통상적으로 보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PPT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 감사실장으로서 또는 사무총장 직대로서 이 문제가 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이미 해당 부서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마당이니까 쉬웠을 테고요. 그때는 내부에서 문제 제기된 것도 뭐 유희목, 박우기 정도입니다. 그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문제가 더 진행되지 않게 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겠죠?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종편 본부 팀장이 작성했는지 보고했는지도 보고받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보고받지 않은 거 알아요. 예. 감사실장으로서 그 정도 감도 없고 이 문제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정도 판단 못하는 그 부분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시겠습니까? 9월 14일에 보고서가 작성됐어요. 사후적으로는 아셨죠? 나중에는 지금 알고 계시죠? 신문 지상이나 언론 보도나 국회에서 무슨 지적하는 걸 당신이 봤습니다. 고위 직원들은 신문을 안 보면 모릅니까? 내부 사정을? 자, 그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한 그 직원은 잘못한 겁니까? 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장경식 당시의 팀장, 지금 옆에 계신 단장님은 그때 보고서 작성한 것까지 받아들었는데 묵살했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그런 보고를 받고 묵살하는 것은 팀장으로서 잘한 일입니까? 그것도 판단이 안 되시죠? 네. 옆에 장경식 단장님. 네. 유일임 위원장은 워낙 재주가 좋으신 분이라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인 상황이고 하도 상황이 이상해서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지만 유일임 본인이 인정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 단장님과 관련한 내용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미 전에도 보셨던 그 카톡 내용에 이거는 장경식 당시 팀장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시기 힘들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안 한 게 맞습니까? 유일임 위원장한테? 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PT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박종현 실장님, 네. 이 사안은 가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때 몰랐더라도 지금 판단을 하셔서 감사실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주세요. 9월 27일자 사내 게시판에 공지된 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글, 유일임 위원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그날 당일 이 팀장의 부서장이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네, 그 지팀장이죠. 이미 본인 스스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통화가 안 돼서 톡으로 남긴다. 조금 전에 부속실장이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나?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다. 이 게시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게 무슨 징계 협박을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부속실에서는 그를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겠다. 그랬더니 이 지 팀장이 당시에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내려달라는 얘기로 들으셨나? 부서장이 부속실장을 만났다고 하니까 부속실장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중으로 내려달라는 의미다. 당신의 의사를 확인하겠다. 의사가 확인되면 봉인 동의로 간주해서 뭐 삭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니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 사안은 우선 당신을 생각하세요. 본인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공시 징계받고 하는 거 좋지는 않잖아요. 징계 얘기를 결국 합니다. 이거는 협박입니까? 뭡니까?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부서장이 부속실장으로부터 징계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것, 부서장의 행위, 부속실장의 행위는 합당한 행위입니까? 만약에 저런 내용을 두고 받았다 사실이라면 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재판이 2019년, 2020년에 있었습니다만 일어난 시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방심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해당 팀장이 해고당했던 사안 아까 질문 받으셨던 내용이에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이 방송심의기획팀장한테 민원을 내게 해달라고 지시 내지는 청탁 내지는 청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그걸 수행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해고까지 당한 사안 알고 계시죠? 근데 아까 이 사안을 물어봤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하고는 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취지로 답을 하셨어요. 그 답변 때문에 저는 감사실장님의 그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방송심의기획팀장한테 청문회를 했는데 이 사안하고 성격이 달라요? 만약에 유일임 위원장이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를 사주하거나 청탁하거나 청구해서 심의가 신청되게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가정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김영성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지금 현 다르다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내용상 다르다고 볼 수 있다라고. 사주를 했어도 다르다? 전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당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사건이 생기지 1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모릅니까? 이건 인사 때문에 그런 나는 의심을 갖지 않게 좀 상식적인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시간이 다 됐나요? 추가 질의하실래요? 아니면 2분 더 드릴 테니 추가 질의하지 마실래요? 네, 2분만 주십시오. 예, 2분 더 드리세요. 이종육 기조실장님, 네. 기관의 명의로 직원들을 고발했는데 고발 당시에 대상자가 직원인 줄 몰랐다라고 답하셨어요? 직원인지 몰랐다가 아니라 직원일 수도 그 있지만, 당시에 예. 네, 그러나 공익- 밝혀야 되니까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고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원 유출 정보가 된 정황이 있어서 네. 근데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면 범죄일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청부 민원이 맞다면 범죄일 수 있죠. 지금 사실관계는 지금 명확히 모르신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저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방심위 직원들 전원이 여러분들 빼고 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왜 고발 안 해요? 왜 직원들이 걸릴 수 있는 것만 고발하고 위원장의 이 의심스러운 행위는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하고 공정한 처사입니까? 지금 직원들이 수사받을 수도 있는 것을 그래 누군지는 모르니까 고발했다고 칩시다. 위원장은 왜 고발 안 해요? 위원장 이름 가리고 청부 민원 의심이 있으니 밝혀주시오라고 고발하는 게 맞죠? 그게 위원장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파적이고 비겁하고 권력 뒤에 숨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답변하세요.
왜 할 말이 고발 안 있으시겠- 했는지 예, 할 답변 말이 있으시겠습니까? 왜 고발 안 했는지 답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에 대한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판단하지는 알고 있었네요.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정부민은 다. 그때 공익 제보가 아. 됐고 그런 상황을 직원들이 다 이야기하고 신문지상에 나오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노정면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기관 명의로 공익 제보자들을 소위 민원 유출로 고발했잖아요. 기관이. 네, 네. 그런데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땡땡땡 하고 왜 고발 안 했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답하라고요. 왜 안 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판단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관이라는 게 누굽니까? 기관에서 민원인 정보 유출, 신원 유출로 기관이 고발했잖아요. 그 기관은 유령입니까? 그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걸 묻고 싶으신 거예요. 시간이 없으셔서 못 하신 건데 누가 결정했어요? 수사 의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예, 공익 수사를 제보자 아무래도 수사 의뢰 기관이 했다면서요. 예, 그런 부분들은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위원장- 했냐고? 누가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결정했습니까? 결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제출. 네, 수사를 그러니까 해서 답은 나왔네요. 노정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하세요. 그냥 위원장님이 결재를 안 하시는 거라고. 그게 뻔해서 안건도 안 올렸다고 이렇게 말하셔야죠. 이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